601. 다음 중 수소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모든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수소자동차는 수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3. 수소자동차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폭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4.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602.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운전 방법은? 1.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출발한다. 2.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3. 주행할 때는 수시로 가속과 정지를 반복한다. 4. 정차 및 주차할 때는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한다. 정답은 2번.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603. 다음 중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연료전지 시스템. 2. 수소저장 용기. 3.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4. 구동용 모터. 정답은 3번.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604. 다음 중 친환경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와 관련이 있다. 2.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3. 자동차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시동 후 장시간 공회전을 한다. 4. 수시로 자동차 검사를 하고 주행거리 2000km마다 엔진오일을 무조건 교환해야 한다. 정답은 1번, 2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와 관련이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605. 다음 중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1. 전기 자동차. 2. 수소 자동차. 3. LPG 자동차. 4. 노후된 디젤 자동차. 정답은 4번. 노후된 디젤 자동차. 606. 친환경 경제운전 중 관성 주행 방법이 아닌 것은? 1.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2.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3.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 4. 오르막길 진입 전에는 가속하여 관성을 이용한다. 정답은 2번.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607.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주로 억제하는 물질은? 1. 질소산화물. 2. 탄화수소. 3. 일산화탄소. 4. 이산화탄소. 정답은 1번. 질소산화물. 608. 다음 중 수소자동차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수소자동차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2. 수소자동차 점검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3. 수소자동차 점검 시 가스배관 라인, 충전구 등의 수소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정답은 4번.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다. 609.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충전소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수소자동차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3.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는 시동을 끈다. 4. 충전소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임의로 충전기를 조작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610. 다음 중 수소자동차 연료를 충전할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수소자동차의 연료를 충전하기 전에 시동을 끈다. 2.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기 주변에서 흡연을 하였다. 3.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의 설비 등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4. 연료 충전이 완료된 이후 시동을 걸었다. 정답은 2번.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기 주변에서 흡연을 하였다. 611. 화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행하여 연료를 절약한다. 2. 브레이크 페달을 나누어 밟으면 제동에 효과가 없어 한 번에 밟는다. 3.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하여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4. 경음기를 크게 올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하게 주행한다. 정답은 3번.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하여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612. 다음 중 화물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2. 예비 타이어 등 고정된 부착물은 점검할 필요가 없다. 3.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화물은 느슨하게 묶는다. 4.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1번.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613.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2. 화물자동차는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3. 적재함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다. 4. 화물을 모두 적재한 후에는 화물이 차량 밖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정답은 2번. 화물자동차는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614. 대형 및 특수 자동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하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2. 타이어의 공기압과 트레드가 고르지 못하면 제동거리가 달라진다. 3. 차량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4.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정답은 4번.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615. 다음 중 저상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다. 2. 차체 바닥의 높이가 일반 버스보다 낮다. 3.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다. 4.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의 높이가 2분의 1이다. 정답은 4번.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의 높이가 2분의 1이다. 616.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1. 과태료 10만원. 2. 범칙금 10만원. 3. 과태료 7만원. 4. 범칙금 7만원. 정답은 4번. 범칙금 7만원. 617.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르기 쉬운 화물은 고정목이나 화물 받침대를 사용한다. 2. 건설기계 등을 적재하였을 때는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한다. 3. 적재함 전후좌우에 공간이 있을 때는 멈춤목 등을 사용한다. 4.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원의 벌점은 10점이다. 정답은 4번.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은 5만원의 벌점은 10점이다. 618.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1. 차량정비기술 자격증. 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3. 택시운전자 자격증. 4. 제1종 특수면허. 정답은 2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619. 다음은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2. 긴 축간거리 때문에 안정도가 현저히 낮다. 3. 승용차에 비해 핸들 복원력이 원활하다. 4. 차체의 무게는 가벼우나 크기는 승용차보다 크다. 정답은 1번.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620. 다음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행위는?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행위. 2.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행위. 3.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4.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정답은 4번.
주기적인 운행 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621. 제1종 대형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은 1. 25dB 2. 35dB 3. 45dB 4. 55dB. 정답은 4번 55dB. 622.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2. 중심은 상하의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3. 중심 높이는 진동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진동 특성이 없어 대형 화물 자동차의 진동각은 승용차에 비해 매우 작다. 정답은 1번.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623.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낮다. 2. 고속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3. 운전대를 조작할 때 소형 승용차와는 달리 핸들 복원이 원활하다. 4. 운전석이 높아서 이상기후 일대에는 시야가 더욱 좋아진다. 정답은 2번. 고속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624.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제동 시 하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사각지대는 보닛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별로 차이가 없다. 2. 앞, 뒷바퀴의 제동력은 하중의 변화와는 관계없다. 3. 운전석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훨씬 넓다. 4. 화물 하중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답은 4번. 화물 하중의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625. 도로교통법령상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은? 1.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2.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3. 지상으로부터 3.9m 높이. 4.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05%. 정답은 1번.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626.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 군안차 면허는 승차 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627. 대형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으나 핸들을 조작할 때 소형차와 달리 핸들 복원이 둔하다. 2.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 3.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4.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안정성이 크게 변화한다. 정답은 2번.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 62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괄호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괄호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0 2. 11 3. 12 4. 13. 정답은 4번. 13. 629. 대형 승합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1.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2.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3. 범칙금 11만 원, 벌점 50점. 4.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정답은 2번.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630. 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 금액은? 1. 5만 원. 2. 4만 원. 3. 3만 원. 4. 2만 원. 정답은 1번. 5만 원. 631.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2. 전조등, 미등.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4. 미등, 차폭등. 정답은 1번.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632. 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2.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4.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하여야 한다. 633.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한다. 2.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 중량의 120% 이내로 적재한다.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 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4.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정답은 2번.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 중량의 120% 이내로 적재한다. 634. 제1종 대형 면허와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기준은? 1. 12톤 미만. 2. 10톤 미만. 3. 4톤 이하. 4. 2톤 이하. 정답은 1번. 12톤 미만. 635.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총 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1.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2. 제2종 보통 면허. 3. 제1종 대형 면허. 4. 제1종 군안차 면허. 정답은 1번.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636. 다음 중 총 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1. 제1종 보통 면허. 2.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3. 제1종 대형 면허. 4. 제2종 보통 면허. 정답은 2번.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637.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총 중량이 1500kg인 자동차를 총 중량 5000kg인 승합 자동차로 견인할 때 최고 속도는? 1. 매시 50km. 2. 매시 40km. 3. 매시 30km. 4. 매시 20km. 정답은 3번. 매시 30km. 638.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견인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일반 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4. 견인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일반 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639.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1. 제1종 보통 연습 면허. 2. 제2종 보통 연습 면허. 3. 제2종 보통 면허. 4. 제1종 소형 면허. 정답은 3번. 제2종 보통 면허. 64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3.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4.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641.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차로는 1. 1차로 2. 2차로 3. 3차로 4. 모두 가능. 정답은 3번 3차로. 642. 급감속 급제동 시 피견인차가 앞쪽 견인차를 직선운동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연결 부위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는 1. 스윙 아웃 2. 잭나이프 3. 하이드로플래닝 4. 베이퍼록. 정답은 2번 잭나이프. 64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2. 소형 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제1종 보통 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4. 총중량 1,500kg 자동차를 총중량이 5,000kg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km로 주행하였다. 정답은 1번.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였다. 644.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1.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2.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둔다. 3.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4. 승용차에 비해 축간 거리가 짧다. 정답은 3번.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645.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로인 우로굽은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높여 진입한다. 2.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3.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4.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정답은 4번.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646. 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견인형 2. 군안형 3. 일반형 4. 특수용도형. 정답은 3번. 일반형. 647.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풀트레일러 2. 저상트레일러 3. 세미트레일러 4. 고가트레일러. 정답은 4번. 고가트레일러. 64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1.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2.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3.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4.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정답은 1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649. 도로에서 캠핑 트레일러 피견인 차량 운행 시 횡풍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피견인 차량이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은 1. 잭나이프 현상 2. 스웨이 현상 3. 수막 현상 4. 휠 얼라이먼트 현상. 정답은 2번. 스웨이 현상. 6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1. 차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2.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3. 차량 총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4. 차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최대 적재 용적, 적재 물품명. 정답은 2번.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651. 다음 중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로 맞는 것은 1. 커플러 2. 킹핀 3. 아웃리거 4. 붐. 정답은 1번. 커플러. 65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길이의 기준은 1. 13.5m 2. 16.7m 3. 18.9m 4. 19.3m.
정답은 2번 16.7m. 653.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1. 세미 트레일러, 2. 저상 트레일러, 3. 모듈 트레일러, 4. 센터 차축 트레일러. 정답은 3번 모듈 트레일러. 654.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1. 풀 트레일러, 2. 세미 트레일러, 3. 저상 트레일러, 4. 센터 차축 트레일러. 정답은 2번 세미 트레일러. 655.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 차체가 무거워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짧다. 2. 급 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3. 운전석이 높아서 앞 차량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인다. 4. 차체가 크기 때문에 내륜차는 크게 관계가 없다. 정답은 2번 급 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656.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의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진동각은 차의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4. 진동 각도가 승용차보다 작아 추돌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정답은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657.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운행을 마친 후에만 차량 일상 점검 및 확인을 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요금이 고가일 때만 양호하게 유지한다. 4.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658.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한차의 주행차로는 1. 1차로, 2. 왼쪽 차로, 3. 오른쪽 차로, 4. 모든 차로. 정답은 3번. 오른쪽 차로. 659. 다음 중 군한차로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자동차의 뒤를 들어서 견인한다. 2.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한다. 3. 구동 방식과 견인하는 방법은 무관하다. 4. 견인되는 모든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는 반드시 제동 상태로 한다. 정답은 2번.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한다. 660. 자동차관리법상 군한형 특수자동차의 세부 기준은 1.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2. 견인, 군한할 수 있는 구조인 것. 3.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4.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정답은 3번.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66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1. 13m, 2. 14m, 3. 15m, 4. 16m. 정답은 1번 13m. 662.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다. 2. 도착 즉시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소로 이동시킨다. 3. 운전자와 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흥정한다. 4.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 안전조치를 한다. 정답은 4번.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 안전조치를 한다. 663. 군한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행동은 1. 고장 차량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무조건 견인한다. 2. 피견인 차량을 견인 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3. 견인차의 이동거리별 요금이 고가일 때만 안전하게 운행한다. 4. 사고 차량 발생 시 사고 현장까지 신호는 무시하고 가도 된다.
정답은 2번. 피견인 차량을 견인 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664. 군안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주행차로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고속도로 전방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의 주의. 2. 피견인 자동차 트렁크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주의. 3. 주행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오는 차량의 주의. 4. 견인 자동차는 눈에 확 띄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답은 3번. 주행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오는 차량의 주의. 665.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군안차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다. 2. 부상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였다. 3. 부상자의 출혈 상태를 확인하였다. 4.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정답은 4번.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666. 다음 중 군안차의 각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크레인 본체에 달려있는 크레인의 팔 부분을 후크라 한다. 2. 구조물을 견인할 때 군안차와 연결하는 장치를 PTO 스위치라고 한다. 3.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4.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으며 갈고리 모양으로 와이어 로프에 달려서 중량물을 거는 장치를 붐이라 한다. 정답은 3번.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667. 군안차 운전자가 FF 방식의 고장난 차를 군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2.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3. 앞과 뒷부분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 4. 반드시 차체 전체를 들어올려 견인한다. 정답은 1번.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668. 군안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민사합의를 종용했다. 2. 교통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했다. 3. 주간에는 잘 보이므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견인 준비를 했다. 4.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정답은 4번.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669. 군안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2.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3. 골절 부상자는 즉시 부목을 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4. 심한 출혈의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 아래쪽으로 둔다. 정답은 1번.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670.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안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상자의 빠른 호송을 위하여. 2. 부상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3.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4. 부상자의 구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은 3번.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671. 다음 중 자동차의 주행 또는 급제동 시 자동차의 뒤쪽 차체가 좌우로 떨리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는? 1. 피시테일링. 2. 하이드로 플래닝. 3. 스탠딩 웨이브. 4. 베이퍼락. 정답은 1번. 피시테일링. 672.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2. 사고 현장에 신속한 도착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다. 3.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 간의 합의를 종용한다. 4. 교통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고 차량에 승차시킨 후 견인한다. 정답은 1번.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673. 제한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군안 차량이 매시 145km로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벌점과 범칙금액은? 1. 벌점 70점, 범칙금 14만원. 2. 벌점 60점, 범칙금 13만원. 3.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 4.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
정답은 2번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 674.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1.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2. 범죄수사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3.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정답은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675. 군안차 운전자가 알알 방식의 고장난 차를 군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2.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3. 앞과 뒷부분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 4. 반드시 차체 전체를 들어올려 견인한다. 정답은 2번.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676.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안차 운전자의 운전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신속한 도착이 최우선이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2.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3.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시 경음기를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한다. 4.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한다. 정답은 4번.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한다. 677.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령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 군안형 특수자동차. 4. 도시가스 응급 복구용 특수자동차. 정답은 4번. 도시가스 응급 복구용 특수자동차. 678.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소형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2. 소형견인차 시험은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 코스를 통과하여야 한다. 3. 소형견인차 시험 코스 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이다. 4. 소형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5점씩 감점된다. 정답은 1번. 소형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679. 군안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1. 전조등, 비상전멸등. 2. 전조등, 미등.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4. 좌측 방향지시등. 정답은 3번. 미등, 차폭등, 번호등. 680. 군안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군안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일부 허용된다. 2. 군안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군안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4. 군안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군안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81.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부득이 중앙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두 가지는? 1. 좌회전하는 승용자동차. 2. 대형 긴급자동차. 3. 대형 트럭. 4.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5. 자전거. 정답은 2번. 3번. 대형 긴급자동차, 대형 트럭. 682.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차로 변경 중 2차로로 끼어드는 화물차는 주의할 필요가 없다. 2. 차로 변경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4. 방향지시등을 켠 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5.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정답은 3번. 4번.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방향지시등을 켠 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683.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2.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가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3.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피해 나간다. 4. 신호기가 없으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 5.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정답은 1번, 5번.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684.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한다. 2.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3.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4.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한다. 5. 주위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5번.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한다. 주위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685.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2. 전방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신호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3. 속도 규제가 없으므로 매시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한다. 4.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5.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정답은 1번, 4번.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686. 황색 등화가 켜진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2. 경음기를 울리면서 횡단보도 내에 정지한다. 3.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한다. 4.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한다. 5. 서행하며 빠져나간다. 정답은 1번, 4번.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한다. 687. 화물차를 뒤따라가는 중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1.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2.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3. 뒤 차량이 앞지르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4. 신호가 바뀔 경우 교통 흐름에 따라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5. 화물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번.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688.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2.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3.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4. 비보호 좌회전이므로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5.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한다. 정답은 1번, 2번.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689.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다. 2.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다. 3. 전방 차량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 4.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5. 녹색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4번.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다.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690. 고장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좌회전 차량에게 경음기를 사용하여 정지시킨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2.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량을 피해 통과한다. 3.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지한 후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면 통과한다. 4.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한 후 통과한다. 5.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정답은 4번, 5번.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한 후 통과한다.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691.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최고 속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속 70km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2.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3.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속해야 한다. 4. 횡단보도 근처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으로 갈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 정답은 2번, 4번.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근처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92. 다음과 같이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1. 기어를 중립으로 둔다. 2. 견인에 대비하여 주차제동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다. 3.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4. 바퀴 방향을 11자로 나란히 둔다. 5.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인목 등을 설치한다. 정답은 3번, 5번.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인목 등을 설치한다. 693.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2.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3. 전방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단 횡단자는 없을 것이므로 속도를 높인다. 4. 내 앞에 주행하는 차가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5.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시속 80km 속도로 주행한다. 정답은 1번, 2번.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69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반대 방향에서 직진 차량이 올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앞차를 따라 진행한다. 2.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3. 교차로에 진입했으므로 속도를 높여 앞만 보고 진행한다. 4.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5. 이미 좌회전 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다. 정답은 2번, 4번.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695. 혼잡한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2. 앞차의 주행 방향으로 따라만 가면 된다. 3. 앞지르기에서 신속히 통과한다. 4. 다른 방향의 교통을 의식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5. 정체된 차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정답은 1번, 5번.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정체된 차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696.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지나간다. 2.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 3.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한다. 4. 주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전방의 자전거가 비켜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5.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왼쪽 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행한다. 정답은 2번, 3번.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한다. 69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 진입한다. 2. 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진입한다. 3.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4. 우측 도로에 있는 차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5. 회전 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며 진입한다. 정답은 1번, 3번.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 진입한다.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698.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2.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보도에 사람들이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4. 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차도로 나오지 못하게 경음기를 계속 울린다. 5.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5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699. 전방에 공사 중인 차로로 주행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1. 좌측 차로로 신속하게 끼어들게 한다. 2. 좌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한다. 3. 공사 구간이 보도이므로 진행 중인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4. 공사 관계자들이 비킬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5.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 정지한다. 정답은 2번, 5번. 좌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한다.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 정지한다. 700. 내 차 앞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2. 무단 횡단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한다. 3.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화를 낸다. 4. 비상 전멸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5. 경음기를 울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4번.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비상 전멸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필기문제 100문제를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셔서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